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가요, 어르신들의 하루가 좀 더 든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꼭 필요한 정보를 정성껏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매일 식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입맛이 없고 저녁은 그냥 라면으로 때우고 말아요. 혹시 어르신도 이런 생각 가끔 하시나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 또 혼자 밥 차려 먹자니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잖아요. 기운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한 끼 거르시거나 대충 때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나만 이런가 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 혼자만의 고민이 절대 아니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먹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 든든한 한 끼를 챙겨주던 정말 고마운 무료 급식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들마저 요즘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오르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의 손길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반찬 가짓수를 줄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좀 넉넉할까요? 글쎄요. 이것도 참 안타깝게도 지역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요, 한 끼 식사 지원금이 겨우 2,300원이라고 합니다. 2,300원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2,300원으로 어떻게 영양가 있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만들겠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어르신,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절대 누가 불쌍해서 주는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께서 당연히 누려야 할 아주 소중한 권리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이젠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 만큼 나라 전체의 큰 숙제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밥 한 끼 때우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는 더더욱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이 권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아셨죠? 실제로 이 반찬 배달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도 누군가 챙겨주는 존재였구나. 아, 이 한마디에 정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그쵸? 이처럼 따뜻한 밥 한 끼는요,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아, 나도 존중받고 있구나, 세상과 이어져 있구나 하는 따뜻한 위로를 주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하시는 모습에 딱 맞춰서 가장 편하고 좋은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가셔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는 경로식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으로 따끈한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도시락 배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매일 해먹기 좋은 맛있는 밑반찬 배달 서비스예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딱 맞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나는 아직 걷는데 문제 없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밥 먹는 게 좋다 하시면 경로식당이 최고죠. 반대로 아이고 나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나가는 게 영 힘들다 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서비스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서비스가요, 그냥 음식만 툭 던져주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배달 오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어르신 얼굴 뵙고 어르신 별일 없으시죠? 하고 안부를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라도 집에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해 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아주 고마운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그런 좋은 게 있으면 뭐해. 신청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나 같은 늙은이는 못해. 하면서 미리부터 포기하시는 어르신들. 혹시 지금 뜨끔하셨나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들 편하시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딱 4번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가까운 노인복지관 있죠? 거기에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어르신 식사 지원 좀 알아보려고요. 그럼 끝! 그러면 담당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다 안내해 줄 거예요. 둘째, 그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이야기 좀 나누시고 신분증 같은 거 보여주시면 되고요. 셋째, 며칠 기다리시면 어르신, 이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어요 하고 연락이 올 겁니다. 어때요? 정말 별거 아니죠? 혹시 전화 걸어서 첫 마디를 뭐라고 해야 하나 하고 망설여지실까봐 제가 아예 대본을 짜드릴게요. 그냥 수화기 들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식사 지원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저도 반찬 배달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요, 전화 받은 직원이 다 알아서 친절하게 물어보고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네,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근처 노인복지관입니다. 뭘 챙겨가시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신분증은 꼭 챙겨가세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이시면 관련 서류도 같이 가져가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직접 가기가 영 힘들다 하시면요. 자녀분이나 이웃, 친한 친구분한테 부탁해서 대신 신청해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꺼내지 못하는 걱정거리들, 또 잘못 알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마 에이, 나 같은 사람은 신청해봤자 안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신청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하고 아예 물어볼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답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형편이 더 어려운 수급자 어르신들을 먼저 도와드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요즘 나라에서 하는 복지는요, 그렇게 꽉 막혀 있지 않습니다. 서류에 찍힌 재산이나 소득만 보고 칼같이 자르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 어르신이 얼마나 힘드신가 하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지, 몸이 아파서 밥 해드시기 힘든지, 이런 진짜 사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전미자 어르신이라는 분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요,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니까 나는 당연히 안 되겠지 생각하고 계속 맘서리기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용기를 내서 복지관에 찾아가 상담을 딱 받아보니까 웬걸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찬 배달을 신청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절대 혼자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단정 짓지 마세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시죠. 자식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나라에다 밥 달라고 손 내미는 것 같아서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고 남보기도 부끄럽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식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깊은 마음인걸요. 하지만 어르신,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요즘 세상에 자식들이 있다고 해도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멀리 살고 자주 찾아뵙기 어렵잖아요. 또 자식들 살림도 팍팍해서 부모님을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에서도 이런 사정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어르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신청하시는 건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아주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밥이라는 건요, 그냥 배만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정성껏 차려진 따뜻한 밥 한 끼는요, 지친 우리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또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아주 소중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비싼 보약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주죠. 실제로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대충 먹을 땐 몰랐는데 여기 나와서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마음이 덜 외로워서 좋아. 하루 중에 이 밥 먹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 보세요. 이처럼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 어르신의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든든한 한 끼 식사는 우리 어르신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부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셔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르신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식사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분이나 이웃이 계시면 이런 좋은 게 있더더라 하고 꼭 좀 알려주세요. 다 함께 따뜻한 밥상 나누시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